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사용제한 원료의 종류 및 사용한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착향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착향제, 향료죠. 착향제 성분 중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착향제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총 25종이 있어요. 여러분이 외우기 편하게 나누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 번 듣고 보면서 눈과 귀에 성분명을 익히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성분명 중에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끼리 묶어보았어요. 먼저 신나말이 들어가는 성분인데요. 신나말, 아밀신나말, 핵실신나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벤질이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벤질 알코올, 벤질 신라메이트, 벤질 살리실레이트, 벤질 벤조에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벤질 알코올은 아마 많이 보셔서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이었죠. 1%의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고 또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었어요. 다음은 신라밀 알코올이 들어가는 성분 이름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라밀 알코올과 앞에 아밀이 붙는 아밀 신라밀 알코올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 하나예요. 다음은 시트가 들어가는 성분들인데요. 시트랄, 시트로네롤, 하이드록시 시트로네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제놀이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유제놀과 앞에 아이소가 붙은 아이소유제놀입니다. 간혹 이소유제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책들도 보게 되실 텐데요. 아이소유제놀과 같은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이소유제놀은 일본식 표기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메틸이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메틸이 옥티노에이트, 부틸페닐 메틸 프로피오날, 알파 아이소메틸 아이오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로 시작하는 리날룰과 리모넨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나무위키가 들어가는 나무위키 추출물 그리고 참나무위키 추출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공통 단어가 없는 유발물질 네 가지가 남았는데요. 제라니올과 아니스 알코올, 쿠마린, 파네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모두 합해서 25종 알레르기 유발물질 25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25가지의 유발물질은 시험에 출제되기 정말 좋은 부분이겠죠? 시험 보시기 전에 꼭 제대로 암기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착향제는 일반적으로 향료로 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방금 살펴본 알레르기 유발 물질 25종 있죠. 이 경우에는 향료로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해당 성분의 이름, 즉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01% 초과 사용 시 그리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명칭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또 혹시 기재해야 하는 화장품의 내용량이 10ml 초과, 또 50ml 이하인 화장품의 경우 표시 기재 면적이 부족하다면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라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용량의 화장품일지라도 표시 면적이 충분하다면 해당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하고요. 책임 판매업자 홈페이지, 또 온라인 판매처 사이트에서도 전성분 표시사항에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연오일, 식물 추출물이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또 착향제 특성이 있는 경우라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예시를 함께 살펴보시죠. 250g의 보디로션에 0.05g의 리모넨이 함유되어 있대요. 리모넨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에 포함되는 성분이었죠. 먼저 제품의 용량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용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계산을 하고 우리는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에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과정을 해보시죠. 250g의 보디로션에 0.05g의 리모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0.0002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0.02%가 나오죠. 그러면 이 250g 보디로션에는 리모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2%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 화장품에는 리모넨이라고 표기를 해야 할까요? 아까 사용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시, 사용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 시 표기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보디로션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니까 0.001%를 초과 시 표기를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0.02%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명칭으로 기재해야겠죠? 이렇게 표기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해야 하는데요. 보시면 정제수, 티타늄 디옥사이드, 글리세린과 같은 일반 성분과 함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시트랄, 쿠마린이 포함된, 함유된 화장품이라면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1, 2, 3안처럼 시트랄과 쿠마린을 해당 명칭으로 독립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4, 5화는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 2, 3화처럼 표기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저와 함께 착향제 성분 중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이 25종의 착향제 성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천연 화장품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